네, 안녕하십니까. 똘스 7번째, 벌써 7회를 맞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진행을 맡은 박종진입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이현주 의원 또 한 주 쉬고 나오셨어요. 왜 쉬었습니까? 네. 지난주는? 아, 지난주요? 지난주에 저 이제 아들하고 역사 기행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 서안으로. 서안. 네. 서안이 그 굉장한 이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죠, 서안이. 네. 조조랑도 관련이 있나요? 중국의 이제 진시황. 진시황이죠. 병마용. 진, 한, 당 계속 중국의 수도였죠. 거기. 장안, 옛날에 장안이죠. 장안. 그렇죠. 그러니까 장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렇죠. 서안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진시황. 또 중국 전문가잖아요. 하태경. 그것까지는 못 가봤는데 아무튼 병마용, 삥마용.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게 그 엄청나게 큰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더라고요. 시안에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산을 해서 한국으로 공수를 하고 한국에서 살짝 가공을 해서 수출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 가지 뭐 좀 착잡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걱정도 좀 되고 요새 또 철강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반도체에도 타겟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진시황이 이제 사마이 쪽 자손이죠? 진시황이 여부리 아들이라고는 설이. 네, 여부리 아들인 건 맞는데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마 이 사마이 뭐 이쪽일 그렇습니까? 거예요. 네, 사마 뭔가 진짜 사마씨입니다. 사마씨. 아이고 여부리는 또 사마의 또 뭐 배다른 아들입니까? 그럼?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 관계가 있습니다. 사마하고 우리가 사마이. 이제 유명한 게 그 병마 용갱이잖아요. 네. 그 무사들 이렇게 그 저 토기 만들어 가지고 쫙 이렇게 묻어 놓은 거. 근데 저는 그게 무덤인 줄 알았는데요. 무덤이 아니라 무덤은 따로 있고 엄청나게 큰 산이더라고요. 그 무덤 주변에서 발굴된 거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은 발굴이 무덤을 호위하는 병사. 그렇죠. 그러니까 무덤은 발굴이 안 된 거예요. 무덤은. 그리고 발굴을 지금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 이렇게 수온으로 뭐 둘러싸인 강이 있고 뭐 이렇게 기록들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발굴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나라가 조금 있다가 한나라가 하죠. 그다음에 금방 망하죠. 예. 토목공사도 많이 하고. 우리도 이렇게 금방 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종 기자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하태경 LCT 특종 기자. 오늘 특종 또 큰 거 한 건 올리셨죠? 이게 아마 우리 지금 녹화하는 시점 오늘부터 새로운 이번 LCT 사고에 새로운 접근법 이게 될 겁니다. 네. 사실은 LCT 사고가 토요일 오후 1시 반 정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사실 제 지역구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내려가가지고 현장 답사를 하고 이제 유족이 4가족인데 유족들하고 계속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그래서 5명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4분. 4분 돌아가시고. 4분 돌아가시고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이제 고층 건물에 유리 끼우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 작업할 때 안전 케이지라 그래요. 그래 안전 발판을 이제 케이지 모양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만든 케이지인데 그게 떨어진 거야. 케이지가 떨어진. 케이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 어쩌다가 그게 굉장히 탄탄하게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어이없이 그냥 폭삭 주저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떨어졌느냐? 이게 첫사례래요. 그 케이지가 떨어진 건 첫사례여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놀라고 또 그 밑에 있는 한 사람 그 케이지 바로 밑에서 땅에서 이건 55층이고 일하던 한 사람이 또 거기 이제 추락을 하니까 맞아가지고 그러면 3명이 일하시다가 3명은 케이지 안에서 있다가 한 명은 일하다가 그냥 날벼락 맞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뭐냐? 제가 이게 더 중요합니까? 이게 같이 봐야 되는데. 같이 봐야 됩니까?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케이지 여기만 보시면 아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밀착 정말 취재를 해가지고 제가 처음 알아낸 건데
케이지를 꽂아요. 꽂을 때 이게 케이지 꽂는 볼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벽에 요게 그 내장이 돼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봐야 되는데, 아니 이쪽이 벽이면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 케이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있고 이걸로 케이지하고 요 너트 쪽 부분 해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안전하게 설치가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특종을 한 거는 요 뒷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요 그림처럼. 꽃갈만 있고, 꽃갈만 있고, 그죠? 요 꽃갈만 있잖아요. 왜 빠져 있죠?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연결을 못 한 거예요? 안 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빠져 있으면 요 볼트를 꽂아도 무너지는 거지. 지탱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걸 사고를 이미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빠져 있는 게 버려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요 볼트죠, 이걸? 요게 볼트라고 그러죠? 요 전체 부분을 그냥 쉽게 콘이라고 불러요. 꽃같이 콘. 이게 너트 역할을 하는 건데, 요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요 볼트가 빠져 있네요, 그죠? 그렇죠. 요게 너트고, 요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그렇죠. 예. 이거는 뭔가 의도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사고가 의도가 됐다. 이걸 누가 뺐다라는 거죠,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일인데요. 제가 이게 그렇게 이제 의심이 되죠. 네, 이거는 범죄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해볼 만합니다.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요 부분이 슈라고 그래요. 요거는 실제 현장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추락해서 요 부분이 빠져나와가지고 바닥에 있는 걸 찍은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설마 이거를 사람 죽이려고 일부러 뺐겠냐. 그렇죠. 동기가 불분명하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철근들이 있잖아요. 이 작업이 이래 된대요. 그게 케이지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케이지는 이 철근 작업하면서 모르고 살짝 빼놨었구만. 정확하네. 제가 우리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박의 그 말이 맞아요. 이게 이런다는 거야. 요 철근 작업하기 전에 요거 이미 매설이 된 거예요. 되는데 철근 작업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걸거치는 거야. 걸리는 거야. 그렇겠네. 그래서 이걸 뺐다가 다시 껴놔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버린 거야. 다시 껴 놓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이제 4개가 고정이 된 거예요. 위에 2개, 아래 2개.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좀 헐거워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4개 다르. 어제 이건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선의로 믿고 공사. 근데 이게 그렇죠. 문제는 회사가 다른 거예요. 철근을 이렇게 하는 회사랑 요 케이지를 하는 회사가 다 다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빈틈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하청업체가 서로 다른 거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렇더라도 이 케이지 작업하기 전에 사전에 안전 확인을 한대요. 그럼 이런 거 이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보완하고. 근데 그날 사고 날 때 다 교육 들어간 거예요. 교육을 들어간 거야. 안전 작업 하는 사람들이 집단 교육을 들어가 가지고 그냥 사전 확인을 안전 점검을 못 했다. 아니 아무리 교육을 들어가도 그 수칙이 확인하도록 돼 있을 텐데. 그죠? 계속 사고가 안 나니까. 한 번 더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밑에서 일하다가 이제 날벼락 맞으신 분. 원래 그래 상하 동시 작업이 안 되는 것도 매뉴얼에 있는 거예요. 위에서 작업하는데 밑에서 불안하잖아. 케이지가 안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다른 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유리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 안전 점검했으면 통제를 해서 다른 데 가시라고. 근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죠? 저렇게 공사를? 이게 근데 이게 LCT가요. 이게 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죠? 있죠. 예, 이 LCT가 지금 검찰에 이 건물 가지고 이 LCT를 지은 시행사와 관계자들이 다 조사받았죠. 받았죠. 네, 그리고서 해운대 을이 그걸로 인해 지금 LCT 공석이 된 거 때문에 아닙니까? 보궐선거가 된 거죠. 네, 보궐선거가 됐는데 왜 이거 특검하자는 얘기 나왔는데 왜 정치권에서 조용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련이 있어요. LCT 무리하게 지금 빨리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공사 자체를 빨리 완공시키려고 이미 늦은 거예요.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부실이 이제 발생한. 그러니까 딱 보면 건설 사고 같지만 안전 사고 같지만 LCT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연결이 돼 있는 게 요 지점인 거예요. 배경이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죠. 이건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혹시나 부산 지역구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서 한 거 아니냐 언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두 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죠? 전혀 없었죠. 오히려 친박 쪽에 나왔죠. 배덕강 의원, 해운대 현기환 수석. 그다음에 거기 부산시장도 조사를 받았죠? 받았는데 부산시장은 거기 무슨 보좌관인가 누가 수석인 밑에 누군가가 서시장 관련된 가까운 사람들이 한 수사를 좀 받았죠, 그죠? 그 측근들 유죄가 나서 구속됐습니다. 거기 시장 관계자들은. 아마 거기서 이제 차단이 된 모양이네요. 그리고 해운대 구청장 경험했던 배덕강 씨는 구속이 돼서 구청장 때. 근데 거기 그 특검이 사실은 지난 그 총선 전에 사실 특검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됐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당에 제가 수석을 할 때 이 특검을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해야지. 왜냐하면 그 전에 지도부들이 특검 합의를 했던 거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더니 유야무야 안 하더라고요. 계속. 그때 이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하자 그랬고 민주당, 한국당이 합의는 해줬지만 소극적이었죠. 그 LCT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인허가의 문제로 시작된 건가요?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 보니까 엄청나게 뭐 100억대 뭐 이렇게 수준의 집이라고 100억대가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100매층짜리를 제가 정확하게 그것이 자력도 넘고요. 조입니다. 아니 조단인데 그 집 한 채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집 한 채가 그래 맞아 한 채가 100억 분양가가 100억이 뭐 정도 되는 유명해진 게 그 꼭대기 펜트하우스가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네. 그걸로 팔린 거죠. 상당 1억이 넘었을 거예요. 강남에 있는 것보다 더 비싼 거. 그러니까 100억대 이상의 뭐 기본적인 그게 펜트하우스인가 베이스여가지고 보네. 펜트하우스. 근데 그 거기에 그 이용복 회장인가요? 그 사람이 사실은 부산 정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이 로비를 광범위하게 하고 또 이렇게 이 부산 지역의 정치인들 중에서 안 받은 사람이 없다 이럴 정도로 아주 많이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LCT하면 하태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태경도 분명히 해운대니까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 먹었을 거다. 그때 박종일 라이브 할 때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관계 만났죠. 내가 생방송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로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19대 국회에 들어왔는데 인허가는 그 전에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19대부터는 이제 로비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가 됐으면 인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듯한.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문제된 사람들이 그 18대 이전에 그렇죠. 이전에 했던 분들이 다.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제 이번 커밍아웃을 하겠습니다. 이영복 회장이랑 저는 지인 관계인데 이분이 굉장히 사실 평이 좋아요. 사람이 좋으니까 또 로비가 잘 되겠죠 또. 그런데 너무 에피소드가 있는 게 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인사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딱 이미 내 핸드폰이 거기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핸드폰. 제가 명함을 딱 그러면서 이제 저장하려고 따는데 이미 벌써 제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네. 엄청 무섭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소름 끼치네. 소름 끼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제가 되긴 한데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지방선거에 지역의 관심이 훨씬 더 국회 선거보다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인허가에 대한 이제 기초단체장들이라든지 또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지역 예산이 또 워낙 또 많이 뿌려지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과연 우리 동네에 이제 정책들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저희가 그 제대로 된 이제 지역 그 의원들을 뽑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님 또 광역 뭐 이렇게 이런 쪽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 기대하는 것은 지역의 그 풀뿌리들에 대한 지역의 좋은 일꾼들이 이제 탄생하길 바라는 민심들도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도 중요한 게 이런 LCT 건물 같은 이게 세개동인데 평균 하나에 100층이라 보면 돼요. 그렇죠. 하나는 105층이고 뭐 90몇 층이거든. 평균 100층이야. 총하면 300층인 거지. 실제로 신시가지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네, 옛날 한국군도 자리인데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건설되려면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다 부분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구의원들이 다 동의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네? 누군가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허락을 안 받으면 안 되게 그렇죠. 돼 있어요. 그게 해양성부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이걸 해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외국인들 그 한 채를 사면 영주권. 네. 중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교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그렇죠. 중국 돈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네, 그렇죠. 네. 외교부, 법무부 다 관련 있습니다. 이게.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외국인들이 사면 영주권 주는 거 이거 좀 재검토해야 돼 진짜. 이러다가 이거 뭐 사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긴 제주도 너무 많아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죠. 중국 자본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예사로 넘기면 안 돼요. 그러려면 만약 영주권을 위해서 집 사면 영주권 주려면 지금 집값 더 올려야 돼요. 훨씬 더 집값을 한 10억 정도를 해놓고 그리고 팔아야죠.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 매매 꽉 잡아놓고 싸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외국 돈 들어서 헐값에 사가는데 이거 속 터지는 싸진 않지만 그래서 나는 내 지역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싸진 않지만 비싸. 지금 해운대는 비싸. 정치해가지고 집값 올라가는데 해운대는 웬만한 서울보다 비싸요. 더 비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경제부장 출신이잖아요. 국가의 자산이 늘어나려면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은 가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미 중국 상해나 홍콩, 싱가폴 우리와 옛날에 같이 경쟁했던 그런 나라의 이미 땅값은요 평당 1억에서 2억을 넘어갔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평당 5천만 원도 안 되거든요. 강남에 5천만 원짜리 나온다고 지금 난리치고 부동산 이거 너무 뜬다 해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국가 자산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문제는 경제 성장이나 전체적인 어떤 우리 가처분 소득의 이 상승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너무 지나치게 빠른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경제가 자꾸 침체되고 실질적으로 생산을 통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하냐면 편하게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투자에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내가 노동을 해도 이게 이제 일자리가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더 못 벌지. 아니 번다기보다도 그냥 거기다가 쟁여놓고 그래도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대료 받아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부동산에서 그 강남에 통해 가지고 돈 번 지금 정부의 인사들은 많은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서 과거의 전설이고 지금도 사실 강남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여전히 공존해 있고 문재인 정부가 도와주니까 도와줬고 열심히 지금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강남 엄청나게 올라갔어. 이번에 교육부 부총리 있잖아요. 목을 재면 잴수록 교육부총리 김 부총리가 이제 부동산 내 부동산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비가 교육부총리가 팔아달라. 근데 안 팔린다고 얘기하는데 음마 아파트 그 언론사에서 취재 결과를 보니까 매물이 없어서요. 그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싼 높은 가격을 해서 안 팔려고 높게 하니까 이제 안 팔린 거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담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시세에서 뭐 한 10억 정도면 다 팔리는데 12억을 부르니까 안 팔린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교육부총리 집이 그렇죠. 그런 경우다. 그런 경우라고 교육부총리 이제 집은 워낙 유명해서 음마 아파트예요. 나왔고 그리고 맞나요? 맞죠?
이제 더불어서 조금 더 네. 그래요? 그럼 내가 또 잘못 생각했나? 대치동 뭐 음마 아파트가 대치동에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하여간 음마 급인 것 아파트인지는 같아.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첨언을 조금 할게요. 뭐냐면 해운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부동산으로 너무 살고 싶잖아요. 해운대. 왜냐하면 도시의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해운대 해변이 있고 바로 뒤에 가면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산을 올라갈 등산할 수도 있고 또 왜 이렇게 잘 알아요? 해운대 너무 많이 다녔죠. 그리고 완전 벨산이 거기에 바로 옆에 가면 요트장도 있고 또 그 옆에 가면은 가장 동해안에서 제일 큰 백화점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살고 싶은 곳이잖아요. 또 광안리도 옆에. 그렇죠. 정말 달맞이 고개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번 가야 되겠어요. 도시 경쟁력을 아름다운 달맞이 고개 카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가야지 땅의 부동산도 함께 이제 그런 데서 내가 제일 빈민이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은 어느 나라에서나 비싼 지역은 있기 마련이에요. 사실은 미국의 맨하탄이라든지 시드니라든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국가가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이 제일 비싼 동네의 집값을 안 올려야지라고 자꾸 누르다 보면 이건 수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눌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삐져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데 집중할 그 에너지가 있으면 사실은 일반 그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이 주거의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훨씬 더 다른 도시와 지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자연스럽게 그 특정 지역이 이렇게 그 이상 현상으로 올라가지가 않죠. 아니, 그리고 서울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거 자꾸 문제 삼으면 글로벌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뉴욕의 맨하탄하고 그 맨하탄 길 건너하고 얼마나 땅값 차이가 나는데요. 결국은요 부동산의 용어가 계속 나올수록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내가 정치를 그렇지 뉴스가 계속 나오고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은 사람들은 이미 비싼 데를 내가 또 더 올려놨어. 더 올려놨어. 왜냐하면 그 부산 외곽 순환도를 빨리 뚫고. 지금 너무 자기 지역권 그러니까 선정하고 고민이 되는 거야 비싼 데를. 우리 광명도 네, 이제 하여튼 동해 남부 선 또 내가 또 기차도 풀어놓고. 우리 한 번씩 다음에 해운대 편도 한번 찍어요. 한 번씩 요 얘기는 제가 하나 부동산 가격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몰라줘서 내가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도 있다. 예.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전세 가격을 떨어뜨려줘요. 사실 전세값이 같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집값을 자꾸 떨어뜨리려면 전세값이 오릅니다. 잘 보세요.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건 전세값에 신경을 안 써요. 해피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 차익이 이제 굉장히, 자기의 머릿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전세는 그냥 전세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요, 집값을 잡으면요, 전세값은 무조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월세도 무조건 상승. 기회비용에 대한 이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보답을 받으려고.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옛날에 50% 미만이었어요. 해피해요. 그리고 괜히 나와서 돈을 써요. 내수가 화랑이 돼요. 내수가 진작이 돼요. 지금까지 그랬다니까요. 잘 보면 강남 집값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집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도세, 기타 등등 신경 안 써요. 그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뭐냐면 어차피 뭐 이렇게 나중에 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뭐 안 팔면 되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월세 올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한 세금을 누가 하냐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또 그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하게 결국은 부동산값 잡는다고 그랬는데 결국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지내야 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월세를 내야 될 형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산층 서민들이 돌아오는 거죠. 계속 더 힘들어져요. 이게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그걸 국가가 신경은 써야 되지만 당연하죠. 어떤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렸을 때 그걸 막 잡으려고 집중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역효과가 난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보편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의 주거 여건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나. 그러면은 월급도요 상한가를 정해야 돼요. 더 이상은 주지 마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거는 잡아야죠. 그런 논리면.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옳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시장 경제의 근간을 너무 흐트러뜨리면 다 역효과가 나요. 네, 네. 그렇게 결론을 맺죠. 네. 예. 우리가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에 좀 충실한 부분을 찾자. 동의해요. 네. 그리고 이제 주거 복지는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죠? 네. 네. 이 어떤 뭐 국민 임대라든가, 그렇죠. 또 이런 관리비 문제라든가, 그죠? 공급 부분을 신경 써야죠 우리가. 맞습니다. 예.